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진짜 가을이에요. 아, 예. 진짜 마음이 좀 찹찹하네요. 네,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단풍이 오면 또 더 찹찹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제 음. 좀 느껴지죠. 몸으로 가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가을에 뭐 단풍놀이 계획 있으세요? 가봐야죠. 네. 요새는 섬이나 이쪽으로도 가을에 놀러 되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그 전에 또 일본의 노미코지라 그래서 이제 단풍놀이. 거기가 유명한가요? 네. 일본도 단풍 음.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내용이요. 네. 뭐 빛도 없다. 지난 시간에 빛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거울도 없다. 빛도 없다. 거울도 없다.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무인도를 가셔야 되는데, 무인도요? 네. 네. 뭐 갑자기 뭐 표류를 당했다 그러면 아니지만 뭐 계획적으로 가신다 그럴 때 뭘 가지고 가실 생각이세요? 핸드폰. 그죠. 핸드폰, 네. 주민등록증, 뭐 옷, 세면도구, 뭐 이 정도가 가장 먹을 거, 번호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금방 선생님 핸폰 이야기 하셨는데 핸폰이 있으면 아무 걱정 없죠. SOS 뭐 그래서 기지국이 또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핸폰이 있어서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는 뭐 간단한데요. 그래서 네. 저도 쌤한테 질문을 드렸듯이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무인도니까 나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뭐 제가 빵이다, 물이다, 뭐 이불이다, 뭐 또 옷이다, 뭐 치약이다, 뭐 전 또 치약하고 칫솔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프면 어떡하나, 왜냐면 거기는 해충이나 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벌레 많죠. 예, 그래서 항생제, 또 아프면 어떡할까? 뭐 그래서 진통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게 뭐 10개 가까워지는 네,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금방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불이다, 뭐 또 성냥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뭘 먹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고 또 지금 또 가만히 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얘를 꼭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커피. 예, 예. 있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쭉 하다가 그 브룩 실즈가 나오는 영화 블루라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너무 멀리 갔다. 네, 블루라곤. 네. 네, 이제 그 영화 보면은 그 사촌 시간에 이제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배가 이제 폭발을 하게 되죠. 화약을 싣고 가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주 어린 아이 한 6살 정도 되는 이 아이가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또 그 모티브가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그 요리사 조금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같이 타고 있다가 그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요. 또 이렇게 그 배가 표류되다 보니까 그 옛날 과거에는 보면은 특히 뭐 유럽이나 쪽에 보면 이렇게 나무 상자에다가 필요한 일상 도구들을 넣어놓잖아요. 그게 막 이렇게 바다에 둥둥둥 떠다니다가 그게 하나 이제 나의 배와 이렇게 보트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바람에 그 속에 이제 필요한 어떤 옷가지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근 10여 년이 넘게 그곳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영화 블루라곤 아주 유명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이 영화는 모르는데 그 브룩 실즈가 굉장히 예뻤던 그 리즈 14살이거든요. 그때 출연한 사진들이 14살이에요. 와우. 네. 그래서 저 선생님 금방 너무 멀리 갔다 이러는데 제가 이 지금 오늘의 주제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이 영화를 어제 또 밤에 또다시 넷플릭스에서 봤어요. 아직 있던가요 이 영화가? 넷플릭스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무인도에서 삶이라는 것이 녹록하지 않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의 주제인 이제 요양병원으로 이제 가져오면 그러니까 요양원에 가신다, 요양병원에 가실 때 내가 뭘 가지고 가야 될지, 그죠? 네, 그런데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곳이 나한테 주어진 공간이 침대,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어떤 병원은 좀 키 작은 상두대, 아니면 뭐 있어봐야 뭐 키 큰 상두대 하나 정도가 내 물건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불어 나한테 주어진 공간이 뭐냐, 이제 침대, 침상, 이제 그 정도가 내 물건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필요한 물건들을 다 가져가기가 힘들어요. 집은 어때요? 이 작은 우리 몸 하나를
유지하고 그렇죠. 살아가는데 얼마나 지금 많은 물건들이 지금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말 집을 옮겨갈 수도 없고 다 가져갈 수도 없죠. 그래서 이 집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동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여러 선생님도 이렇게 동물의 세계를 꼼꼼히 보시면 수컷이 암컷을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화려함을 뽐내죠. 예, 그렇게 자기의 그 그쵸, 그쵸. 자태도 뽐내지만 그렇죠. 그 암컷이 살아갈 수 있는 집, 보금자리.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아. 네, 그래서 또 암컷은 어떻게 해요? 좋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은 수컷을 또 선택하죠. 선택하고. 그렇죠, 아, 근데 그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은 암컷은 이제 어떻게 돼요? 좋은 그 이세를 낳아야 되니까 수컷의 모든 그 뭐 건강 정도, 자태, 지금 말하는 어떤 집에 대한 이런 부분도 보지만은요. 아, 또 놀라운 것들도 제가 봤는데요. 그 수컷이 기생충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 아, 이세를 위해서. 체크를 하는 그 와우. 암컷의 또 와. 본능적인 기가 막힌 또 능력이 있더라고요. 아, 그거 그래서 정말 본능이군요. 네, 그래서 뭐 동물이니까. 함부로 어떻게 그 자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네. 끊임없이 많은 관찰 속에서 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집은 동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인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병원은 나에게 주어진 상두대나 이런 이제 작은 공간에서 뭘 보관할 수 있어요? 뭐 옷가지 몇 벌, 그다음에 속옷, 그다음 아까 선생님도 뭐 무인도에 가시면 꼭 가져가야 돼 세면도구, 뭐 수건, 샴푸 뭐 이런 정도죠. 네. 네, 그러다가 뭐 보면 이제 휴지라든지 또 뭐 또 우리에게 주어진 냉장고 안에서도요 한 방 안에 있는 냉장고 안에 내가 그 소유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그 보관되어져 있는 물건 몇 개 이 정도가 나의 소지품에 속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빗이다, 거울이다, 뭐 손톱깎이다. 아주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너무 필요한 게 많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관하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음. 빗, 손톱깎이 이런 것들은 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꾸 예. 이렇게 밀린다 해야 되나 예. 순위가. 네. 그리고 이제 그 요양원에 계시는 그 생활 자체가 변화가 없으시고 하다 보니까 거울이 준비되지도 않았지만 빗이 준비되지도 않았지만 있다고 해도 그거를 잘 어떻게 돼요? 활용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용 자체의 빈도가 낮으시니까. 뭐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매일매일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가꾼다, 관리한다 그런 것들이 자꾸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제외되고 또 일상생활이 안 되시니까 또 요양보호사나 요양병원에 와서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엄마를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복지사의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이제 어르신의 모습들을 이렇게 찍고 또 이제 보호자가 오면 같이 찍고 이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사진 케이스에 넣어가지고요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선물로 드리는데 근데 저희 엄마에게도 이제 엄마 혼자 찍은 거 저하고 같이 찍은 거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2개 주는데요 엄마가 그것을 이렇게 보더니요 표정이 싹 변하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소리 없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왜? 내가 이렇게 늙었나. 네, 그러니까 지금 빗이 없다, 거울이 없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특별히 요양병원 안에서 잘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가 사진 속의 모습을 보고요.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슬픔이 몰려온 거예요. 아, 복받치셨구나. 네, 완전히. 내가 이렇게 늙었나? 내 모습이 이렇게 변했나? 네, 그래서 저는 막 그때 근데 저는 이제 엄마를 매일매일 보니까 지금 사진 속의 모습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엄마 자신은 확연하게 변한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우울해하시고 막 그러면서 정말 흐느끼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네,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때로는 뭐 우리가 그 자기를 좀 이렇게 과대평가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슬픔으로 몰려오면은 결국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되게 음. 사실은 좀 충격이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사진 속의 모습은 정말 본인이 생각했던 노인의 모습, 예, 인정하고 싶지 않는 현실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작아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우울해 하는 거를 생각이 나고요. 근데 지금 그 모습의 어르신인 엄마도 옆에 계시면 좋겠는데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 이게 어르신들이 사실 거울을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보시겠죠. 보기 싫어서. 근데 저희도요, 네. 외출하지 않으면 특별히 거울을 안 보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외출할 일이 없다 보니까 네. 뭐 특별히 또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뭐 매일 화장을 한다 그것도요 어렵고요. 그러니까 안 본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해가는 자기 자신을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참 이게 그래서 거울을 안 보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거울을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하기가, 예전에는 제가 그래도 꾸준하게 거울 좀 보세요, 너무 고우세요라고 네.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왜 안 보시는지, 왜 보기 싫은지를 조금은 이해하니까 선뜻 오늘 거울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네, 어르신들이 또 사진을 잘 안 찍어요. 네. 너무 바로 이거예요. 사진 찍으면 자기가 그 몰랐던 아니면 또 자기를 조금 더 이렇게 업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사진 속에 딱 드러나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진을 잘 안 찍으시는 거예요. 네, 진짜. 네. 자, 오늘은 10월 10일이네요. 네, 와, 상식절이네요. 네, 그래서 참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고요. 네. 곧 단풍놀이, 아까 선생님이 단풍 계획이 있으시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물론 그 컬러가 주는 그 묘한 매력도 있지만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는 내년 봄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단풍으로 끝난다면은 자, 이것이 이제 엔딩이잖아요. 그렇지만 단풍을 보면서 또 내년 봄을 생각하면서 이제 희망이라는 단어를 줄 수가 있는데 희망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단풍 속에서 또 우울감을 느끼는. 그래서 제가 또 뭐 이렇게 이제 이 내용들을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제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이제 교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생각을 또 해봤냐면은, 선생님,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이건 참 리스크가 높아. 이건 리스크가 좀 작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도전이라든지 흔히 말해서 뭐 투자라든지 뭐 이런 또 개념들이 이렇게 쭉 정리가 되는데요. 리스크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유래. 네. 유래. 그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네네네. 네, 리스크라는 단어는 네. 지도 없이 항해하는 그 자체를 리스크라고 그래요. 저는 위험 부담인 줄 알았는데. 아니 거기에서 유래가 됐다고요. 지도 없이 바다 망망대해에 나갔다고 생각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네요. 정말 막막하고. 그래서 그것이 리스크니까 거기에서 유래돼 가지고 리스크의 정도 높다 그러면 가능성이, 그다음에 낮다 그러면 뭐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참 단어의 유래도 재밌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그 가장 또 바다 이렇게 하면은 해적, 바이킹, 노르웨이 뭐 이런 단어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한 8세기 경에 그 노르웨이의 그 우리가 그 역사적인 그 연구자들이 또 다시 그 찾아낸 것이 뭐냐면, 이 바이킹을 그 노르웨이인들이 망망대해에서 바다를 주름잡을 수 있었던 또 하나 유래가 그 태양석이라고 하는 그런 좀 나침판이 없는 그 시대에 태양석을 통해서 그 이제 수정을 이렇게 깎으면 태양석이라는 게 되는데, 그 북극해 같은 경우에는 춥고 좀 어둡고 구름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럼 해가 가려가지고 지금 몇 시쯤인지 이런 거를 잘 판단할 수 없을 때 이 태양광석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구름 속에서도 그 태양의 빛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가 몇 시 방향에 떠 있는지 정도를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인류는 인류는 굉장히 똑똑한 그 호모 사피엔스인 거는 확실합니다.
지혜 인간이 진짜, 한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거울이 이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울은 인간이 선생님하고 둘이 저하고 있으면 저는 선생님을 보고 저는 선생님은 나를 볼 수가 있지만 거울이 없으면 나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 거울의 이제 그 유래는 그 잔잔한 물 속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도요 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이 쭉 살아오다가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모르시는 거죠. 네, 모르시고 그쵸.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고 뭐라 그래요? 누구냐? Who are you? 민교.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 이제 경상도 말로 하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정체성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 또 이제 거울이 주는 중요한 인간이 살아가는 이제 정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네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이제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잃어가고 근데 또 역시 또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어떻게 돼요? 거울을 그걸 많이 보죠. 보겠죠. 네, 그죠? 많이 보죠. 네. 그래서 이제 거울 속에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이제 만들어간다. 뭐 이런 생각도 제가 오늘의 이제 주제를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봤고요. 그래서 요양시설에서는 뭐 거울을 소지하지도 않는다, 소지하고 있더라도 많이 보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꾸 자신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또 잊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 선생님 노래 기억하시는 거 있죠? 태진아의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네. 거울도 안 보는 여자는 어떤 여자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쓸쓸한 여자? 네. 외로운 여자. 네. 그래서 정말 거울을 요양시설에 계시더라도요 많이 보시는 것을 권유하고 그렇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일이지만 이게 어쨌든 잘 안 되니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한 병실에 거울 하나, 빛 하나, 물론 이렇게 청결로 보면 빛 하나로 여러 사람이 쓰는 게 안 되죠.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저는 사실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씩이라도 뭐 잠깐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병실을 벗어난다든지 이 정도만 할 때라도 거울을 조금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그나마 지금보다는 조금 덜 쓸쓸하고 외롭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생각이 들어요. 그 요양보호사들에게 이제 제가 또 교육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머리를 감거나 세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반드시 거울을 통해서 어르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와, 정말 세수하시니까 너무 미남이시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너무 또 이것도요 립 서비스도 너무 이게 또 사이즈가 너무 크면 그건 조금 거짓스러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진짜 미남이시고 미인이시고 막 이렇게요 칭찬을 막 이렇게 드리면 반드시 또 어떻게 돼요? 입꼬리가 싹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또 저도 이제 가서 오늘 어르신 뭐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그래 뭐 먹을 거 좀 뭐 주려고요. 엄청 또 이런 인간들의 그 관계가 잘 만들어진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문득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은 한 40년 전에 제가 그 어떤 한 선교사 부인을 이렇게 뵀는데요. 그때 40년 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1980년대 정도 되겠죠. 그때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개도국으로 엄청 이렇게 발전 도상에 있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모습은 노인의 모습이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제 병원에 오셨는데 이렇게 블라우스가요. 그분이 지금 생각할 때 한 60대 정도 좀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블라우스가 하늘 비치는 블라우스 속에 브레이지어 라인이 딱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손톱을 빨갛게 매니큐어를 하신 모습을 보고 너무 제가 나이가 드신 어르신의 모습이었지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노인이 되면은 저렇게 나를 잘 가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그래서 요양병원에 계시더라도 완전히 뭐 정신줄을 놓으셨다든지 화상에 가서 움직일 수 없으면 모르지만 기력이 있으시면 항상 자기 자신을 가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이게 거울을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와상이신 분에게 하루에 2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잠자기 전에 거울을 보여드리면서 잘생겼다 잘생겼다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랬더니 확실히 피부의 노화가 그 방에 있는 다른 분들보다 한 2, 3년이 더 노화가 더디게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션을 바른 것도 아니고 그냥 거울만 보여줬는데 보여주고 계속 이제 네. 멘트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요. 그러니까 행복 호르몬 네. 세로토닌이 나왔겠죠. 확실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이렇게 관찰하시고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나 간병인 선생님들께서 그럼요. 조금 귀찮고 네네. 수고스럽더라도 한 번씩만 보여드리면 이게 분명히 변화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음. 지금은 저희는 여기서 멘트를 드리고 또 이것을 듣는 분은 듣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늙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어르신들이 곧 우리예요. 곧 우리예요. 네, 그래서 오늘의 맞습니다. 이야기를 네. 정리를 할까요? 네. 예, 빛도 없고 음. 거울도 없는 음. 화장품도 없는 그러한 그 요양시설에서 생활을 조금 더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거울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 또 여기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이러한 이제 나에게 필요한 물건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자기 침상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어디 나가지도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누워 계신다, 앉아 계신다, 그 침상에서 식사하신다 이러시다 보니까 그냥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보니까 정말 정리를 잘 하시는 딱 한 그룹이 있어요. 어떤 그룹인지 아세요? 어떤 그룹일까요? 군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 네, 몸에 그분은- 배이셨구나. 네, 그분들은요, 물론 이제 군 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제 남자분이 여성보다 더 많을 거잖아요. 정말 칼같이 일어나게 되면은 침낭 이거를 정리. 크게 하고요. 그럼 자기 자신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야, 일종의 직업병인가요? 사실은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네요. 뭐 네. 병은 아니지만 그쵸. 좋은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 확실해요. 근데 또 반대로는 좀 권위적이에요. 에이. 네, 또 그런 그렇지만 네. 이렇게 자기 침상도 음. 잘 관리해 주셔가지고요.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면 좋겠고요. 또 더불어서 요양보호사님도 잘 좀 예. 각각 네. 개인들의 네. 침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를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